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해져 있죠. 갈 곳이 바티칸으로 가봐야죠.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교황 레오 14세의 첫 말씀입니다. 네. 이번 콘클라베에서 이제 원래 이름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미국 출신의 추기경 네. 제 267대 로마 주교 즉 교황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출신 두 번째죠. 아르헨티나의 프란치스코. 그다음에 그렇죠. 좀 미국이라니까 좀 뜻밖이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기도 했어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미국 가톨릭 우리 아무래도 미국은 프로테스탄트 나라고 네. 그래서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이고요. 그다음에 콘클라베 이 추기경들 모여서 새 교황 뽑는 133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네. 이틀 만에 선출됐습니다. 비교적 빨리 의견이 모인 셈인데 그렇죠. 사실 그 전에 프란치스코라든가 그 전에 베네딕토 16세도 둘째 날에 이제 선출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직전인 요한 바오로 2세는 네. 이제 1978년에 셋째 날에 결정이 됐었고요. 새 교황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19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9세 곧 70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는 프랑스 이탈리아계, 그다음에 엄마는 스페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틴계라고 봐야겠죠. 네. 거의. 펜실베니아주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이제 수학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시카고에 있는 그 가톨릭 신학 대학에서 이제 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그 교황청에서 그 교황청 산하의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에서 교회 법을 공부했다고 하고 네. 1982년에 이제 사제가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오래 예. 사목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제가 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페루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고 네. 이제 1988년부터는 11년 동안 줄곧 페루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그러니까 뭐 예수회, 무슨 회 이렇게 네. 수도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 사무총장 최고의 수장으로 선출돼서 이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2015년부터 다시 또 2023년까지 페루의 치클라요라는 지역에서 이제 주교를 했는데 예. 2015년에는 아예 페루 시민권도 이제 얻었다고 해요. 네. 그랬다가 202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로마로 불러가지고 교황청의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대주교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추기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이제 승격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바티칸에서 뭐 세계 주교들 이제 관련 역할을 맡았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가톨릭 통신인 가톨릭 뉴스 서비스의 보도를 보면은 미국 추기경들 중에서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사실 이 경력이라든가 뭐 그러네요. 여러 가지 다 보면은 뭐 라틴 아메리카 사람에 오히려. 더 가까워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 굴뚝에서 드디어 흰 연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 그 광장에 모인 신자들이 막 박수를 치고 예. 울고 하던데요. 교황 선출 발표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수락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교황청 그 예식서에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네. 그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 참석한 콘클라베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과반수 득표자가 마침내 나오면은 이제 서열이나 나이 순으로 봐서 제일 최고참 추기경이 네. 라틴어로 묻는데요.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을 수락하느냐? 그러면 수락한다 하고 대답을 하면은 그럼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자기 이름을 고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교황청 전례 담당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증인 2명을 세운 다음에 교황이 수락했다. 그다음에 어떤 이름을 확인했다. 이런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투표용지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태웁니다. 이때 흰 연기가 이걸 태우는 그래서.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드디어 교황이 탄생했다를 알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흰 연기가 나오면 그 성베드로 광장의 신자들이 다 이제 박수치면서 누구야 하면서 이제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새 교황이 그 시스티아 성당을 나와서 눈물의 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예복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네. 하나를 골라서 입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시 시스티나로 돌아와서 이제 의자에 앉으면은 그 수석 추기경이 이제 간단한 의식을 하면서 복음서의 구절을 읽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제 교황을 이제 교리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로 사제가 새 교황에서 기도하고 모든 추기경들이 새 교황한테 이제 순종을 사역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발표를 하죠. 이게 프로토디콘이라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권위 같은 상황인 것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행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프랑스 추기경이에요. 이 프랑스 추기경이 바티칸의 발코니, 네. 그 로지아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새 교황이 선출됐다. 그러면서 이름을 발표합니다. 이거를 하베무스 빠빰 이렇게 나오던데 교황이 네. 탄생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교황이 바오로 성당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드디어 발코니에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말로 하니까 되게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이때 하는 첫 축복 교황이 되어서 이제 원래 이 축복을 여기서 하는 거를 우르비 엣 오르비라고 하는데 첫 우르비 엣 오르비가 되겠죠. 이게 도시와 세계를 향해서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두에게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교황이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전통에 따라서 라틴어로 했는데 영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황명이 이제 레오 14세잖아요. 예.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네. 교황이 거예요? 각자 정하는 건데 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순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네. 이름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초창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교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뭐 이런 거를 고르는 게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네. 이제 뭐 한 그 서기 한 1000년 그때부터 이게 관행이 됐대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2명 빼고는 다들 이 이름을 택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안 고른 원래 이름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 근데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 프란치스코 몇 세가 아니라 그냥 프란치스코잖아요. 예, 그렇죠. 혼자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이름을 택한 교황이었고 근데 보통은 몇 세가 많죠. 그러니까 이전 교황 중에서 자기 수도회 직계 선배격인 뭐 교황의 이름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존경하는 인물 주로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나는 누구 그렇죠. 교황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제일 많은 이름 보면 요한, 많아요. 그레고리, 베네딕토 16세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비오 이런 이름인데 이번엔 레오 14세입니다. 레오도 네. 굉장히 많았네요. 근데 뭐 레오라는 이름의 첫 교황은 5세기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바로 전에 레오 13세가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재위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티칸과 현대의 만남, 현대 조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사회정의랑 저임금 문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대요. 이 네. 레오 13세가. 네. 근데 이번 교황은 새 교황이 그 이름을 골랐습니다. 네. 좀 의미가 네. 담겨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무리하지 못한 이 개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일 텐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새 교황이 이 프란치스코가 유난히 사랑을 받았던 교황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관례를 깨뜨린 교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교황 이번 교황은 뭘 하든지 아무튼 앞으로 당분간은 프란치스코랑 뭐 일거수일투족 다 비교가.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했었는데 뭐 어떻게 했다. 그렇죠. 프란치스코랑 뭐가 달랐다, 뭐가 똑같다 계속 나올 텐데 네. 일단 그 첫 발코니 인사 때 프란치스코는 왜 교황들이 입는 이 빨간 뭐 자주색 같은 옷 그거 아니고 그냥 흰 옷만 입고 나와서 이렇게 검소한 이미지, 이렇게 관례를 깨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해석 많이 나왔었는데 네. 레오 14세는 전통적인 붉은 옷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또 요 짧은 시간에 몇 시간 안 됐는데 또 해석이 나와요. 아, 조금 더 전통적인 지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조금 보수 쪽에 예, 가깝다. 가까운 거 아니냐. 약간. 그래 약간
전통주의자 아니 이런 네네네.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의제들에 전념을 할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다. 아,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라는 걸 이끌면서 이제 행정력을 많이 보여줬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는 교황청에서 그 많은 주교들 관리했었고 그래서 온화하지만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들 보니까 프란치스코랑 마찬가지로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에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 뭐냐면 1960년대에 열렸던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당시에 그 현대사회의 모순들 이런 거 물론 그 시절에는 레오 14세는 뭐 사제 아니었습니다만 뭐 어린 네. 나이였을 거고 네. 하지만 그 공의회에서 이 현대 가톨릭의 진보적인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주교 평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이 공동체라는 것, 그다음에 빈곤이나 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분위기가 이제 일종의 기조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그 전부터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는 해방 신학이라고 부르는 좀 좌파적인 흐름이 많이 있었죠.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때 이제 주교 평회에서 나왔던 흐름들은 해방 신학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좌파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거지만 여전히 실천적인 그런 흐름이었고 프란치스코도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레오 14세도 그 후 계속 이어진 그런 흐름을 많이 받아 안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티칸에 이제 특히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전통파 보수파들은 이번에 조금 기대가 조금 꺾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들과는 좀 확실하게 다른 성향인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페루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주된 업무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품은 온화하고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개혁적인 면이 많고 특히 사회적인 이슈에서 교리상으로는 뭐 프란치스코랑 마찬가지로 중도 보수인데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이어갈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가톨릭 교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하기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먼저 경의를 표하고 전임 교황의 유산을 기억해달라 그 말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다리를 놓는 교회, 대화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 다리를 놓는다라는 말 이것 프란치스코가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해가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에 선포했던 그 희년 주빌리라고 부르는 그 2025년이 그런 해예요. 네. 이게 많이 베풀고 뭐 빚을 사해주고 이런 해인데 그래서 바티칸에서 올해 행사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초반부터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의 반응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미국은 뭐 굉장히 지금 환영하죠. 아주 고무돼 뜻밖의 있을 것 선물 같아요. 같은 네. 뭐 버락 오바마, 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들 역사적인 날이다, 역사적이고 그렇죠. 희망적인 순간 막 네. 그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교황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가톨릭에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네. 뭐 어쨌건 뭐 흥분되고 영광이다, 만나고 싶다,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느낌표 쾅쾅쾅.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세계 정상들이 한 말이 원래 참 의례적인 말들이 많은데 이럴 때 그렇죠. 이번엔 조금 심지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 총리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줬듯이 이제 교황청이 기후 변화, 빈곤 완화, 평화, 정의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요걸 얘기를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러시아와 바티칸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요즘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레오 14세는 단순한 미국인이 아니다. 조상이 스페인, 프랑스 등 라틴계이고 우리 라틴 쪽이다. 아메리카, 페루에서 40년 살았다. 예. 그다음에 한 말이 전 세계 이민자들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예, 있는 예. 라틴계 이민자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워달라.
페루 사람들은 자기네 교황 선출됐다고 이제 엄청 좋아하는데 그럴 그 것 디나 같아요. 볼루아르드 네. 페루 대통령 2015년에 우리 페루인이 되신 교황님 페루에서 살면서 국민들의 삶을 함께 나눴다. 가장 가난한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셨다. 너무 축하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기후 대응, 이민자 문제 이렇게 네. 세계가 걱정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새 교황의 기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셔야겠지만 사실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제 성학대 문제 예, 그거 굉장히 복잡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 보수파들 여전히 이제 반발이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 가톨릭 내부의 문제와 함께 프란치스코가 관심 가졌던 현실 이슈들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관여할 건가 이거는 앞으로 새 교황이 결정할 몫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을까. 네, 다만 네. 프란치스코만큼 많이 낼까? 그게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주민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여성 문제 이런 거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와 같은 결 사이에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코가 이제 교황청 주교성에 여성들 들여보낸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새 교황도 이거 굉장히 이거는 제스처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본인이 이번에 선출되기 전에도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다만 가톨릭의 개혁이라는 게 너무나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 보폭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속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레오 14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고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